제주 MBC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4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12건이 인정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MBC가 연속 보도한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의혹. 특히 직원을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배달 일을 시켰다는 증언까지 나와 파문이 일었습니다.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숱한 갑질 의혹이 잇따랐지만 당사자인 이병철 회장은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꽃배달을 비롯해 주말 경조사 직원 동원과 개인 물품 구입 같은 사적 업무 지시 등 모두 12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으로 이병철 회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릴 방침입니다. 직원들은 이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종합세트라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항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회장님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퇴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MBC는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에게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이 형사고소한 초과수당 미지급 건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제주시의 감사 결과 발표도 예정된 가운데 상급 기관인 제주도 체육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임기 후반기를 함께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오영훈 지사에게 냈던 정치 후원금과 무허가 건물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보도에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냈던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보수정당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20대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구상일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오영훈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냈던 사실이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후원하시게 된,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신뢰라든지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래를 보셨다든지. 후원하게 된 이유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8대 도의원 같이 하면서 친분도 있고 특히 FTA 특위 2년 하면서 굉장히 인연이 있었는데 두 번 다 도와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감이 있었고요. 빚진 마음을 갚는 심정으로 후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완근 후보자가 신의를 저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으로 이적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보수 정당에서 탈당과 입당이 반복됐습니다. 정당 구성원이 신이 어떤 측면에서는 저버렸다. 김완근 후보자의 농지에 무허가 창고 건물이 있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누락이 됐으면 네.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농지법 위반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지 전용 허가는 96년도에 이미 받아 있습니다. 2005년도에 법령이 바뀌어서 등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좀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가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시장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일정을 언론에 공지한 것은 청문회를 그저 통과 의례로 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진행한 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최근 제주의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두고 간 편의점 쓰레기 사진이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무단 횡단에 쓰레기 투기까지 잇따르고 있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젊은 남녀들이 차들이 오가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건넙니다. 중앙선에서 기다렸다 뛰어 건너는가 하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무단 횡단을 합니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제지를 해도 서슴지 않고 길을 건넙니다.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면 되고 아무도 위반하지 마시고. 무단 횡단을 하고도 오히려 경찰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며 단속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상가 주변 곳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배전함 위에는 버리고 간 일회용 컵이 가득하고 건물 입구나 구석마다 외국어가 쓰인 쓰레기들이 수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통에 넣고 막 외부 쓰레기도 막 발이 금지하고 찍히는 거라고 넣고. 경찰이 1시간 반 동안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9명 가운데 5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 시내 거리도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은데요. 최근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다녀간 현장이라며 쓰레기장처럼 변한 편의점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도로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애국인 밀집 지역과 애국인 주요 방문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8만 9천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도 더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공항 국내 국제선 전체 운항 편수는 7만 872편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9.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선은 240여 편이 더 늘었고 국제선도 91%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항공기 이용객 수도 5달 동안 1,217만 명으로 98%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원도에도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산림 훼손과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짙은 녹음을 뽐냈던 숲들이 사라지고 황량한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법 큰 나무들을 베어내는 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지금은 산을 깎아 코스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드는데 158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지정면의 골프장도 최근 2년 사이 18홀 코스를 2개 추가 개장하면서 전체 90홀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횡성군 서원면에 조성된 45홀 규모의 골프장도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는 등 최근 원주와 횡성 지역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골프장은 6곳, 여기에 4곳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에도 7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이후 국내 골프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프장도 늘고 있는데 KTX와 제2영동 고속도로 등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진 원주와 횡성 지역에 골프장 건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개정은 안정적인 공급으로 골프장과 선순환을 통해 골프 산업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향토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경영 철학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 상황도 비슷한데 2011년 416곳에 불과했던 골프장은 10년 만에 545곳까지 늘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골프장만큼 살림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18홀 규모 골프장 한 곳당 통상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130곳, 약 1억 3천만 제곱미터의 살림이 사라지고 골프장이 생긴 셈입니다.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심각합니다. 환경부에 신고된 골프장별 농약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50여 곳의 골프장에서 매년 200톤이 넘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처럼 고독성 농약은 사용할 수 없지만 대신 독성이 약한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골프업계가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187개 골프장이 농약 과다 사용 등의 환경 오염 행위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6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빗줄기가 약해져서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은 데다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무지개가 잠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는데요. 오늘은 구름이 많이 껴서 흐리겠고요. 현재 중산간 지역에 안개가 짙게 껴서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5mm 내외로 비가 조금 내려서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제주도에 폭우가 내리겠고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중부지방도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까지 제주에는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중산간과 남부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최고 80mm 정도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퍼붓겠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21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북부 지역 27도, 남부 동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 낮 기온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고요. 바다에 안개가 껴서 해상교통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려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온도 차차 오르겠는데요. 비는 화요일까지 내리겠고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표고버섯이 정부가 인증하는 지리적 표시 상품에 등록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특산물인 제주 표고버섯이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제63호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표고버섯은 깨끗한 환경과 큰 일교차 등 우수한 재배 환경에서 자라 진한 향과 높은 식이섬유 함량 등 뛰어난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상품은 농산물과 임산물 등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온몸에 낚싯줄이 갈린 남방 큰돌고래 종다리 구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돌고래 긴급구조단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종다리를 포획해 낚싯바늘과 낚싯줄 등을 제거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종다리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진 데다 기상 상황이 악화되면서 구조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단은 현재 종다리 건강 상태는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상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구조 작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산시설 등이 집중돼 수질 악화가 심한 제주시 서부 지역 지하수에 대해 수질 개선 관리 방안이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 5천만 원을 들여 오염 원인 분석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올해 말까지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하수 수질 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제주 서부 지역은 축산시설과 골프장 등이 집중돼
질소 비료 사용량에 따라 증가하는 질산성 질소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적게는 2.4배에서 많게는 3.9배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의 환경 훼손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와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드론을 활용해 정밀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개발 전후 상황을 정밀 분석해 환경 훼손 등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석산 개발 4곳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환경 감시 시범 사업을 벌여 9건의 이행 요구와 118건의 권고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가 포함된 대전 곤령골 학살 사건에 대한 희생자 위령제가 어제 대전 곤령골에서 봉행됐습니다. 곤령골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영인 7천여 명이 총살당한 사건으로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수감된 제주도민 30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지난해 곤령골에서 수습된 1,400여 구의 유해 가운데 처음으로 4.3 희생자 1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실무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 436명의 추가 선정을 의결해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가 의결로 지난해 8차 추가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 1,100여 명 가운데 52%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또 보상금 심사 200명도 추가로 의결해 중앙위원회에 요청했는데 보상금 심사는 2022년 이후 신청한 희생자 8,400여 명 가운데 62%의 심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